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입니다. 법률 전문성, 오랜 직접 투자 경험에서 축적된 경매 노하우, 그리고 영상 제작에 임하는 성실한 자세, 뭐래도 하나 괜찮은 거, 그리고 특이한 거를 선정을 해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이 월등하다든지 입주 여건이 월등하다든지 그런 어떤 요건에 맞으면은 영상 제작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래도 하나 뭐 볼만한 게 있든지 들을만한 게 있든지 투자할 만하다든지 해서 그런 물건에서 권리 분석 사항이 감가 요인, 뭐가 하나 뭐 이렇게 어떤 요인이 있어서 20% 10% 감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 물건은 소송이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예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결론까지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상 물건은 감정가 200억인데 최저가 164억 80%. 근데 유찰의수 여기 지금 화살표를 표시해놨는데 이거 항상 꼭 필히 거쳐게 가야 될 단계입니다. 여기에 무슨 보물 숨겨놓은 게 아니고 물론 보물일 수가 있죠. 자산 증식의 측면에서 보물 찾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물 찾고 하러 다니는 그런 길도 있지만은 그 길에 보물인 줄 알았더니 열어봤더니 함정, 지뢰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함정, 지뢰까지 몰라도 헛물키는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 꽝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유찰이 두 번이면은 한 번 서울지방법원이니까 20%, 80%, 64%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유찰의 수는 두 번인데 변경 두 번 있고, 자, 유찰 두 번인데 그 다음에 감정가 대비 80%입니다. 이 변경, 이 회차에 어떤 뭐 재경매 신청을 넣었다든지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해서 있는 겁니다. 자, 본물건은 유찰의 수가 두 번이지만은 한 번에 10회씩 유찰된 게 아니라 20%씩 유찰이 됐는데 어떤 변경 절차를 거쳐서 다시 1회 유찰하고 동일한 가격에 최저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청구 금액 30억입니다. 적죠, 이게. 감정가, 최저가에 청구 금액이 30억. 이거는 직접 갚아도 되든지 대환, 어떤 대출자를 변경시켜서 대위변제시키면서 채권을, 경매 신청 채권을, 이 새마을금고 채권을 변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급매물로 내놓고 막 매매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권이 크지 않으니까 가능하죠. 언제까지 가능한지 제가 이 정경사TV 영상 91번에는 권리분석사항 하나도 놓치면 안 될 거 17가지를 정리해놨고 98번 영상에는 언제까지 소유자 채무자가 경매 개시가 떨어졌는데 일반 매매를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도 참고해서 보시면서, 그리고 영상이 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98번 영상에는 특히 이 정경사TV 영상을 하나하나를 선정을 해서 제가 시간 계산해 보니까 한 2주일 정도, 하루 4시간, 1주 4일 내지 5일이면은 중상급방까지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령, 활용법, 정경사TV 영상 활용법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일반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거하고, 공유자가 7명이면 이거 혹시 뭐 소유자가 왜 7명이면 8명인데 지분 경매 공유자 우선권은 없는지, 공유자가 나타나서 우선권 행사하면은 낙찰, 입찰에 참여해봤자 나한테 낙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가 하는 의문은, 공유자가 지분 정리를 위해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권이 있지만은 이런 소유자 지분 분할을 위한 경매가 아닙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임의 경매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이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권이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 또 읽어보면은
복잡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 제시어 건물 2층 천막조, 2층 판넬 지붕 등을 매각에서 제외한다. 야, 옥탑 사무실만 포함하고 2층 기타 테라스 구조를 제외한다. 제시의 건물은 권리하고 달리 넘어오는 건데 법원에 입찰대금을 내면은 넘어오지 않는 그런 이제 그 뭐 구조물이 있나. 하지만 다행인 게 천막, 판넬조, 테라스 구조, 이동, 철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견고한 기둥으로 이루어진 그 구조물이 아닌 걸로 해서 그 감정에서 제외한 걸로 그런 귀결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는. 자, 그리고 참고 삼아서 하도 같은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강의 진행하다 보면은 저 같은 매수 신청 대리의 3단계를 그 캡처해 놨습니다. 여러분도 캡처해 놓으시고 권리분석, 입찰, 매각, 대리, 그 다음에 실비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권리분석 50만원 범위 내인데 그 여기 지금 입찰 보시려면은 최저가 164억인데 170억에만 입찰 보면 1억 7천을 법원에 걸어야 됩니다. 사전 에스크로가 제일입니다. 만약 입찰 보셨다가 뭐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매각 결정 취소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보다 사전에 권리 분석으로 그런 어떤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거나 하신 분은 캡처해 놓으셨다가 그 문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 6호선 이태원역 바로 뭐 그 출구에 더군다나 이 가운데도 아니고 4번 출구에 그대로 그냥 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로드뷰로 한번 볼까 하다가 이 지도 보시고 작은 주소 치고 네이버나 그 카카오 맵에서 이 그 로드뷰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장 뭐 이렇게 다 떠오르실 겁니다. 아마 해밀턴 호텔이 바로 저기 용산 한가운데 상권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최상입니다. 상가 입지로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권리관계를 봐야 되는데 세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입니다. 6개의 임차인이 이 말소기준 권리는 신한은행 14억 설정 최고금액 2016년 6월 3일 임차인 전원 전입일자를 그 대비해봐야죠. 이거 말소 기준일하고 2016년 10월 28일 6월 3일 뒤집니다. 자, 2020년 10월 29일 뒤지고 해서 파란 색깔로 쭉 분류를 해놨습니다. 쭉 분류하는 경우에는 이 1순위 건재당권 설정 당시의 상가임대차 소액 상가임차인 기준에 환산 보증금입니다. 자, 이 보증금이 차임만 지금 있는데 보증금 뭐 500에 예를 들어서 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이 그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우리 입찰자 입장하고는 이해관계 없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그 보증금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한다 자동으로 받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따로 줘야 되는지 아주 분기점이죠. 그 꼭집니다. 그냥 어떤 갈림길 거기서 집중하시면 돼야 되는데 전원 후순위고 그 예상 배당표가 유료 사이트들에는 그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차임을 한번 더해봤더니 8,400만 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보증금은 반영 안 한 월세로만 8,400만 원 더하니까 그러면 그 보증금에 대한 그 저기 은행 금리 등 계산하면은 아마 8,400에서 1억 사이가 임대차 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그 낙찰 금액을 164억 최저가에서 더 써갖고 180억을 쓴다 200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 5%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더군다나 그 약점이죠.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면은 가압류 들어와 있고 뭐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지고 임차인들한테 권리 신고해라. 또 배당 신청일자, 배당 종기 언제까지 배당 신청 합의안 안 내면이 가고 하면은 월세 안 내고 임대차 계약 갱신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금력 있는 그 입찰자가 소유자로 새로 들어서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다든지 하면은 이 연 5% 수익은 상회하면 하지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만한 그런 입지여건 그런 건물입니다. 자, 현황조사서 이 경매 권리 분석에서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서류, 법원 직원이 현장 가서 그 점유자 어떤 상태를 보고 기록한 문서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띄웠고 임대차 현황서 참고하여 조사함. 1층은 케밥, 그 케밥집이 있고 뭐 터키 그 저기 고기. 자, 이태원에서 그 유명한 명물일 것 같습니다. 이 위치에 있는 케밥집 정도가 되면은 이디야 커피, 감자탕, 노래방, 깜 돼지식당. 야, 아주 골고루 업종 구성을 보면은 대충 이 건물이 살아있는 건물인지 임대차가 애로가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건 명세서는 좀 더 그 보증금 차임, 아까 거기 없었어. 보증금들이 보증금 차임, 그 다음에 전입일자, 확정일자 받았으면 확정일자, 배당 요구한 날짜까지 세분해서 기록되는 문서입니다. 이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에서는 전부 다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배당표에 의해서 배당 순위대로 소액 그 상가 임대차 보증금 3순위 받고 나머지 잔여금이 있으면은 별도로 받고 또 기준에 미달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고 초월하면은 소액 임대차 보증금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은 배당 순위가 보존이 되는데 여기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 없는 경우는 잔여 금액이 있으면 잔여 금액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자, 그리고 항상 그 이 건물 그 보면은 건축물 대장이 화살표 있는 자리에 멋있게 휘장을 딱 그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이 경우에 대수선, 중대 부분 수선으로 위반 건축물이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그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이행 벌과금이 주어지는데 시가 표준액의 중대 부분, 그러니까 수선을 크게 했을 경우 뭐 기둥까지 해체하고 뭐 천장 해체하고 거의 뭐 신축까지는 몰라도 중요 부분을 건드리고 수선했을 경우는 전체 그 건물 면적 시가 표준액의 10분의 1, 1년에 1회 2회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항이 돼서 입찰을 받다가 경매 보증금을 취소하고 재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그 낙찰가율 상가 건물인 경우에 그렇게 이태원역에 딱 붙어 있는 건물이 뭐 몇십 개, 몇백여 개가 매매 사례가 있을 수가 없겠죠. 뭐 더군다나 1년 정도 통계인데 들쭉날쭉합니다. 이거 별로 그 신뢰할 만한 그런 저게 못 되고 여기 보면은 용산구 뭐 상가 건물이 최근 9개월 뭐 100, 106, 한 110 정도로 잡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위치가 각자 캐릭터리스틱이 아주 개성이 특유하죠. 일반화되어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KB 부동산 시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수의 어떤 사례로 통계를 추출하면은 신뢰성이 있죠. 이런 건물 경우에는 수익 환원법입니다. 아까 왜 제가 이 수익을 한번 가능한 임대 수익, 현재 임대 수익 해서 연 5% 잡아봤냐면 200억에 입찰받을 경우에 수익이 평가의 한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인 경우에. 자, 여기 보니까 제가 보는 유료 사이트를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보여주는 자료 자기 나름대로 경매 강의를 어떤 그 중상급까지는 저희 정경사 TV 영상 100개로 한번 2주일 정도 투자하셔갖고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이건 뭐 경쟁자가 있을 것 같다든지 얼마 정도에 낙찰될 것 같다든지 모의 게임이라도 여러 번 한 그런 나름대로의 본인의 어떤 그 기본적인 실력, 누가 전문가인 얘기할 때 틀린 거 지적할 수 있다든지, 아, 그건 맞다, 그러다, 판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입찰 보증금, 만약 그 뭐 200억 입찰 본다, 2억 입찰 보증금이 안전한 겁니다. 자, 보니까 예상 낙찰가 220, 230억으로 해놨습니다. 감정가 200억인데, 이거는 이 사이트에서도 참 무모할 정도로 그 많이 한 게 아니고, 그 서울에서도 중심상권 이태원역 바로 출구 바로 앞 그 케밥 아까 식당 같은 경우 그것도 이디야 커피 등 그 업종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경쟁률이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을까. 이 정도 자금력 있는 그 수요 계층이 입찰하고자 하는 계층이 여러 명일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164억인데 최근 낙찰가율 평균 115%. 근데 본건은 저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채권이 작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자, 보면은 근저당 1순위 신한은행 그 경매 신청자 MCI 대부 있고, 경매 신청을 사당 새마을금고에서 했는데, 이거는 그 지금 NPL 채권, non-performing loan, 이자 발생 안 되고 원금 변제 없는 그런 그 채권을 대부 업체에서 NPL 업체에서 인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경매 신청한 원 근저당권자는 새마을금고고 등기부 등본 안 받지만 그렇게 추정합니다. 채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정 최고금액 신한은행 14억, 36억, 더하면 50억, 50억에 80%한 40억,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 압류 한 11억, 한 많아야 한 40몇 억 정도 채권이니까 일반 매매가 가능한데, 일반 매매로 한번 두드려 보시고, 그 저희도 그 공인중개사 입찰 매수 대리인 자격 2개를 겸하고 있습니다. 일반 매매를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근데 일반 매매에서 이 물건의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일반 매매 가능성 아주 높다고 봅니다. 왜? 경매를 당하는 것보다 이점이 많으니까. 주위에 어떤 그 사교 공동체도 서로 아는 사람들도 그런 형성되어 있을 거고, 경매로 물건에서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보다 일반 매매로 처리하는 게 명예로울 수가 있겠죠. 소유자, 채무자는. 가능한데, 단 여기서는 소유자가 7명, 외 1인 외 8명. 저기 사고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죠. 그 8명이 일치 안 되는 그런 그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경매까지 갈 가능성도, 채권으로 봐서는 경매 취소, 취하, 일반 매매 가능성이 많은데 경매로 귀결될 가능성도 절반 이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본 강의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기영상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